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4월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ETF 24종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월배당 ETF를 소개해 드릴 때 22종목이었는데요. 두 종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이 두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권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한 달간 한국과 미국 종합지수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은 코스피인데 4월 중순까지 주가가 쭉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주가는 내리막을 탔습니다. 그래서 4월 초와 4월 말 주가 지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종합지수 저점은 2459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257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4월 한 달간 등락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4월 초와 4월 말 지수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000포인트 정도에서 횡보를 했던 한 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원달러 환율은 약 40원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1,300원으로 유지가 되던 환율이 1,34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특히 환 노출을 하는 종목들은 지수 영향보다는 환율 영향을 더 크게 받았던 4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배율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커버드 콜부터 보겠습니다. 4월 분배금을 보면 대부분 월 평균 수준에서 분배를 했는데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OTM 이 종목은 월 평균 분배금보다 14원이 적은 27원만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4월 한 달간 주가가 올라서 이제 다시 만원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주가의 1%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금도 다시 1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분배금은 96원으로 연간 분배율은 11.4%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높은 분배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두 종목, 타이거 200은 분배율이 8.7%, 그리고 KB스타 200은 분배율이 8.8%로 이 두 종목도 여전히 8% 후반 정도 분배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5종목 최근 한 달간 모두 수익이 나왔는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 6.6% 수익이 나오면서 이 5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5.7%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 영향으로 두 종목은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당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5종목인데요. 4월의 분배금을 보면 전반적으로 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4월 분배금은 20원으로 월 평균보다 7원 정도 적게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연간 분배율이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환해지 버전은 4월에 첫 분배금을 지급을 했는데 21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환 노출이든 환 해지든 분배금을 비슷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 30원 분배를 하면서 월 평균보다 8원 더 나왔고요. 타임폴리오 이 종목은 4월에도 51원 분배를 하면서 여전히 연간 분배율이 6%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섹터 나머지 종목들이 연간 분배율은 2에서 3%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타임폴리오를 제외하면 분배율이 그럭저럭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당 성장주의 의미처럼 주가가 우상향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5종목도 한 달간 수익률은 모두 수익이 나왔는데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보시면 한 노출은 한 달간 3.6% 수익이었는데 환 해지는 0.4%였으니까요. 지수 상승보다는 환율 영향이 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은 한 달 수익률이 무려 7.6%나 나왔고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도 4.4% 정도로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세 종목입니다. 솔 미국 S&P 500은 4월 분배금이 1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월 평균 분배금 12원과 비슷하게 나왔고 연간 분배율은 1.3% 예상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4월 분배금은 20원이었는데요.
월 평균 분배금이 34원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는 꽤 적은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1.8%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200,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도 4월 분배금이 아직 공시가 되어 있지 않던데요. 아마도 4월부터는 분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종목은 도대체 언제 분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최근 한 달 모두 수익을 주었는데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두 종목은 환 노출되는 상품이니까 환율 영향도 받으면서 솔 미국 S&P 500은 6.7%, 그리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는 7%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우리 200도 분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 수익률은 3.6% 정도로 괜찮은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섹터 리츠 볼 텐데요. 리츠라고 하지만 분배율이 다들 높지 않았는데 여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4월에 45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부터 월 배당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1월까지 매달 10원씩 분배를 하더니 2월부터 분배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2월에는 40원, 3월에는 48원, 그리고 4월에는 45원을 분배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월 평균 분배금이 27원으로 연간 분배율은 7.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츠들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6% 이상 나오고 있는데 ETF들은 분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향후 분배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분배율이 7% 이상 유지가 된다면 월 배당한다는 프리미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은 생기는데 몇 달 더 분배금이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보고 조금 담아볼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츠들 전반적으로 손실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미국 리츠 두 종목, 일본 리츠가 5에서 6% 정도 수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리츠들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약세였는데 이제 리츠들도 봄이 오는 신호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채권입니다. 두 종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월배당 6종목이 되었는데요. 만기가 있는 채권 ETF KB스타 두 종목을 보면 23년 만기는 4월 분배금이 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분배금보다 22원 적게 나왔고요. 25년 만기가 되는 종목은 4월 분배금이 100원으로 월 평균보다 20원 많았습니다. 두 종목은 지금까지 분배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연간 분배율이 1.7에서 8%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채 액티브는 4월에 140원을 분배를 했고 중기 우량 회사채는 230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채권 ETF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2월에 상장했던 미국채 30년 4월에 37원으로 첫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은 4.5% 정도 예상이 되고요.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는 아마 다음 달부터 분배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추가가 된 두 종목은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투자 대상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인 미국채에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인데요. 반면에 여기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는 투자주의 등급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등급으로는 WB 플러스 이하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하이힐드 분배금이 미국채 종목보다는 많겠죠. 하지만 혹시 채권이 잘못되어서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채권 이렇게 성격이 상반된 상품을 한국자산운용이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모두 환해지 상품이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권 ETF들은 손실을 준 종목은 없는데요. 한 달 수익률도 0.3% 정도로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상장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종목들도 전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분배금을 조금씩 자산에 포함을 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추가된 미국 국채 액티브는 기본 운영 보수는 0.05%이고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는 0.24%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간 분배율 기준으로 6% 이상 예상되는 종목이 화면 보시는 6개의 종목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유일하게 분배율이 10% 넘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은 5.7%,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이 무려 15%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전히 월배당 24종목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종목 중에서 최근에 분배금을 많이 주고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연간 분배율이 7.2% 정도로 준수한 편이고, 니츠들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만 시작이 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배금이 월 평균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로만 보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환노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은 7.6%,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는 7%, 그리고 소울 미국 S&P 500은 6.7%로 한 달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미국 S&P 500 배당 기족은 연간 분배율도 4.4%이기 때문에 수익률과 분배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월배당 ETF로 상장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달 소개를 드릴 때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5월 말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